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가의 어른이 지금 잘 안 보이는 시절에 어른 역할을 지난하게 몇십 년 동안 해주고 계십니다. 지만원 박사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몇십 년 동안 싸우셔서 참 지치실 때도 됐는데. 요즘에는 박사님, 어떤 일에 열중하시고 계십니까? 요새 제가 네. 전두환을 재발견했습니다. 아니, 뭐 평생을 전두환과 5.18에 대해서 연구하셨는데도 또 발견한 게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전두환 이코로 5.18, 네. 또 전두환 이코로 뭐 독재자, 학살자, 네. 쿠데타, 뭐 그렇게 더 씌워져 있죠. 네. 뭐 철권 통치, 네. 이런 걸로만 지금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알고 보니까 네. 이분이 박 대통령하고 비등비등한 양반이에요. 진짜요? 박정희 대통령. 그 정도예요?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한 20일에쯤 이렇게 그 꽁투로 제 홈페이지에다가 쓰고 있는데 네. 차례대로 예, 연구하는 봤습니다. 대로 네, 봤습니다. 지만원의 사람들이 전부 놀래요. 제 책으로 좀 내시면 안 될까요? 그래서 책으로 내는데 네. 제목을 우선 가제목으로 전두환 리더십 네. 이렇게 이제 할까 하는데 네. 그 전두환 리더십이야말로 리더십의 바이블이에요. 진짜 모든 대통령들이 이분의 그거를 읽어야 돼요. 야, 그렇습니까? 리더십을. 이분이 굉장히 엉뚱한 양반이에요. 그 엉뚱한 양반인데 다른 사람들한테만 엉뚱하게 이제 여겼을 뿐이지 이게 전부 엉뚱한 생각이 전부 현실화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분이 중령 대령 하면은 이게 40대거든요. 그렇죠. 네. 그 40대 초반인데 네. 이분이 그 청와대 근방에서 경비 예. 경비 대대장도 하고 그다음에 이 경호실에도 좀 있었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네. 차지철 경호실 밑에 이렇게 거기 있었죠. 있었죠. 예. 근데 이분이 그때 이제 다니면서 이게 각방을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네. 각방을 다니면서 여기는 뭐 하는 곳입니까? 묻고 다니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앉아서 차분하게 그렇게 열심히 들었대요. 예. 그게 주위 사람들한테 소문을 나가지고 저 전두환 저 사람은 참 뭔가 알려고 하는 사람이다. 예. 이렇게 됐는데 이 사람이 그 별 둘에 46살에 저 보안사령관이 됐잖아요. 네, 그렇죠. 별 둘로. 네. 별 둘로 보안사령관이 됐는데 그때는 이제 국방장관이든 아무한테도 거치지 않고 보안사령관이 조사한 거를 바로 대통령한테 직보하는 시스템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보고를 하려고 그러니까 제일 막히는 게 경제야. 경제. 예. 이카나미. 예, 경제. 예. 그러니까 경제를 알기 위해서 가정교사들을 물색을 해가지고 그 가정교사들을 이 사람 저 사람 막 불러서 이제 아침 공부를 하는 거예요. 예. 그 옛날에 왕들이 왜 아침 공부 경연이라고 했잖아요. 그랬죠. 네. 그 김재익도 그 중에 그 경제 선생 중에 하나예요. 김재익도. 그 사람이 경제 살린 거 아닙니까? 김재익. 예, 근데 이제 이분이 그 김재익한테서만 편식을 하지 않고 그 다각적인 경제관을 가진 사람들을 전부 다각적으로 불러가지고 이제 이 뿌리 있는 경제 공부를 해요. 예.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남의 의견을 전부 자기가 흡수해가지고 자기가 뭘 해야 되겠다고 하는 거는 순전히 자기 아이디어야. 그러니까 지금 훌륭한 사람 이렇게 그 유능한 사람 장관으로 뽑아놓으면 장관이 잘하겠지 이렇게 했다간 망해. 예. 이 사람은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굉장히 토의를 통해 토의를 해가지고 의견을 듣고 자기 질문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할 것을 거기에서 찾아내. 네. 아, 이게 굉장한 사람이에요. 예. 예를 들면 한 가지만 그 우선 예를 들어주세요. 얘기를 들면 네. 시간이 될런지 괜찮습니다. 모르겠어요. 말씀하세요. 네, 괜찮습니다. 이분이 대통령이 됐잖아요. 80년에. 네. 레이건 대통령도 81년 1월 20일에 대통령에 취임을 했어요. 1월 20일 날. 네. 81년. 네. 근데 일주일이 지나자 곧바로 전두환한테 만나자 이렇게 온 거예요. 레인건 대통령 측에서. 오.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이전에 카터 대통령이 동맹을 전부 또 보이콧 시켰거든요. 예. 동맹을 전부 내쳐버렸거든. 네, 와해시켰죠. 네. 예, 그러니까는 레이건이 취임하자마자 동맹부터 강화한 거예요. 네. 동맹하면은 한국이 동맹의 상징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한국을 제일 먼저 부른 거예요. 예. 그 어떤 사람들은 뭐 김대중을 사형시키지 않는 대가로 뭐 이게 처음에 불렀다 이런데 이거는 낭설이고. 예. 그런데 이제 이분이 그 일주일 후인 20일에 레이건이 이제 대통령이 되고 네. 28일 날 이제 비행기를 탔어요. 미국 가는 비행기를. 네. 그러니까 일주일 후에 미국 가는 비행기를 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대통령 되자마자. 레이건이 되자마자. 네. 미국으로 가면서 이 사람이 혼자 뭘 생각했느냐 하면은 네. 굉장히 엉뚱한 생각을 했어요. 무슨 생각이요? 미국을 이용해서 일본으로부터 돈을 뜯어내자. 안보 비용을 뜯어내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선 이 사람이 이제 혼자만, 아무도 모르게 혼자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레이건을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아무도 몰라. 의논 한 번도 안 했어. 예. 그리고 대통령한테 저는 이번 방문의 목적이 두 가지입니다. 예. 하나는 각하의 그 대통령 대통령 이 된 것을 성공하신 것을 이제 축하드리고. 축하하고. 네. 또 하나는 이제 그 레이건 대통령님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제 도와준다고 얘기하는군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맨날 한국은 달라고만 했지 도와준다고 그러니까는 그 있던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나 그 미국 사람들이 다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귀가 쫄깃하겠네요. 도와준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 대통령이 전두환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은 네. 죄송합니다만 질문 한 가지 좀 해도 되겠습니까? 예. LA의 1년간 GNP가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예. 그러니까 레이건이 모르죠. 아무도 모르죠. 모르죠. LA만 따로 공부는 안 했겠지. 예. 예. 그래서 제가 조사한 바로는 LA의 연간 GNP가 800억 달러입니다. 예. 근데 한국의 GNP는 600억 달러입니다. LA만도 못했군요, 그때는. 못했다. 네. 매우 초라한 성적이다. 성적표다. 예. 그렇게 적은 돈 내서 6%를 떼어내서 국방비로 사용하고 있다. 네. 근데 이게 아주 죽겠다. 6% 국방비하고 이게 그러면 네. 우리 한국이 혼자 살려고 하느냐? 자유아시아 그 자유진영을 살리기 위해서 최전선에서 우리가 힘겹게 지금 6%를 해가지고 경제 살리랴 국방 살리랴 이런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일본은 뭡니까? 일본의 GNP는 1조 1,600억 달러입니다. 네. 한국 GNP의 20배입니다. 아하, 그렇지. 예. 근데 일본은 국방비를 우리는 6% 쓰는데 0.09%만 사용합니다. 0.1%도 안 돼. 그 당시에는요. 네. 네. 아하. 그러면은 일본은 뒤에서 한국의 덕을 이렇게 공짜로 보고 있어도 됩니까? 아하, 예. 각하에게 돈을 달라고 안 하겠습니다. 예. 일본의 돈을 저한테 주십시오. 배짱이 보통 배짱이 아니네요. 네.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예. 미국으로부터 탱크도 사고 비행기도 사겠습니다. 아이고, 야. 그럼 귀가 쏠깃하겠네, 미국 입장에서는. 자기네들 무기 사준다 그러고, 자유진영을 지킨다고 그러고, 일본만 설득하면 되는 일이니까. 예. 야, 대단하네요, 전두환 대통령이. 예. 그러고 이제 뭐 얼마란 얘기도 안 하고 이제 그렇게만 해달라고 그러고 왔어요. 예.
와가지고는 한국에 와가지고는 이제 그 국무총리석권 이제 저 참모들 다 있는 데서 네. 일본한테 100달러 그 끊어라. 100달러 달라고 청구서 끊어라. 네. 그러니까 일본의 그 스즈키 내각이었는데 100달러가 아니라 100억 불이겠죠. 100억 달러. 예, 100억 불. 예, 예. 그러니까 아니 뭐 0이 하나 더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니야. 0이 2개야. 예. 그 한국의 상관들도 안 믿으려 하고 이거 예. 저 이렇게 하면은 저 대한 저 전두환 대통령 미쳤다고 다 욕 먹을 텐데 예. 왜 어떻게 이렇게 똥키호테냐? 예. 일본 사람이고 한국 사람이고 여기에 그 동조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 그렇겠죠. 예. 전부 수근수근하고 예. 삐쭉삐쭉하고. 뭐 손가락질도 하고 그랬겠죠. 예. 예, 그러니까 일본 스즈키 내각은 미친 소리라고 대꾸조차 안 했어. 예. 그런데 낙하손해로 바뀌었어. 예. 낙하손해로 바뀌니까는 낙하손해가 이제 그 미 레이건 대통령을 이제 만났다고 말이야. 예. 만났어. 레이건 예. 대통령을. 예. 그게 83년도예요. 예. 레이건이 그 말 했겠죠. 예. 그러니까 이게 그 레이건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낙하손해가 한국을 먼저 온 거예요. 예. 낙하손해가 82년 11월 달에 취임을 했는데 네. 그 레이건의 백이 필요하고 그래 레이건의 말을 안 들을 수가 있는데 레이건이 한국에 돈 줘라. 예. 예. 이렇게 하니까는 낙하손해가 한국에 왜 왔느냐 전두환 대통령을 만나러 아쉬운 입장에서 온 거예요. 아, 예. 낙하손해가 예. 그 100억 달러는 너무하다. 예. 이게 100억 달러 하면은 내가 그거 유지를 못한다. 내 네. 자리를 유지를 못한다. 예. 60억 달러까지 내가 주려고 했는데 그것도 이게 어렵더라. 예. 40억 달러로 하자. 예. 그래서 그냥 성큼 그 40억 달러 내놔 가지고 40억 달러 받았다니까. 아무런 조건 없이. 근데 그때 우리나라 말하면 국력이나 GNP로 보면 40억 달러 엄청난 돈이죠. 엄청난 예를 들어서 1965년도에 네. 박정희 대통령이 일본으로부터 한 10년 동안 밀고 당기고 해가지고 밀당해가지고 받은 돈이 얻어낸 게 무상 3억 달러하고 유상 5억 달러잖아요. 차관. 다 합쳐서 8억 달러인데. 8억 달러밖에 안 돼. 근데 이건 40억 달러를 그냥 한 방에. 15년 후에 40억 달러야. 15년 후에. 아, 엄청난 걸 뜯어낸 거네요. 그리고 1945년 우리가 독립이 됐잖아요. 네. 독립이 45년에. 네. 그러면 일본이 쫓겨갔잖아. 네. 그러면 일본이 이 한국 땅에다가 남한 땅에다가 이게 이렇게 놓은 그 재산이 네. 23억 달러예요. 네. 북한에는 29억 달러. 네. 그러니까 23억 달러를 전부 한국에 놓고 간 거예요. 그렇죠. 그걸 미국이 뺏어 준 거예요. 미국이 일본으로부터 뺏었어요. 그렇죠. 뺏어가지고 네. 한국에 줬어. 이승만한테 줬어. 네. 그 26억 달러가 한국 경제 전체의 80%야. 예, 그때는 그랬죠, 상황이. 그때 부의 80%예요. 네. 그러니까 뭐 일본이 경영하던 대기업이 오늘날의 대기업이 다 됐고 다 놓고 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거에 비하면 이 40억 달러는 이거는 이제까지는 경제 차관이었지만은 예. 안보 차관이다. 안보 차관. 아, 군사 차관, 안보 차관에. 네. 너네도 일본도 우리 도움을 받지 않냐? 북한으로부터 우리가 막아주고 있는 거. 네. 예. 그래가지고 그 일본 낙하손해가 이제 그렇게 와가지고 일본에 갔어요. 네. 일본에 가가지고 일본 천황이 고개 숙여서 다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사과했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이제 과거에 일본과의 이렇게 관계는 있어서는 안 되는 네. 유감스러운 일이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있었으면 안 되겠습니다 하고 네. 그 일본이 세계 각국의 아시아 각국에 이렇게 전달한 사과의 그 용어보다 네. 그게 최고로 높다는 거잖아요. 예. 예. 그래, 뭐, 일본 아주 뭐, 떵떵거리면서 일본에 갔죠. 40억 달러 받아내면서. 야. 근데 이거 보통 머리로 해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럼요.
머리에다가 이제 배짱과 그 용기, 뭐 집념 이런 거 다 어떻게든지 대한민국 경제 안보 살려야 되겠다는 그런 저 강력한 의지에 다 종합적으로 나온 거죠. 없으면 안 돼요. 머리가 없으면 또 안 되고. 예. 그 당시는 장관 뽑아가지고 장관이 잘하겠지 이러다간 다 망했고. 아, 야, 근데 이제 그때 당시 저 전두환이 이제 11.6 나고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물려받은 이제 그때 경제 사정이 네, 그 물가가 40%가 넘었어요. 네, 그거 잡았잖아요. 때려 잡았잖아요. 그 물가가 40% 넘으면 사람들이 돈 있는 사람은 사재기를 해버린다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물가는 점점 더 오르죠. 더 오르죠. 예, 그때 그 물가 잡느라고 전두환 대통령이 자아낸 그 사람만의 독특한 그 깨 있잖아, 깨. 예. 깨가 보통이 아니에요. 아, 전두환이. 예. 예, 그거를 제가 몇 곡씩 썼더니 아주 그걸 읽은 사람들이 예. 아주 그 책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책이 언제 나옵니까, 박사님? 글쎄 짧으면 한 달, 길으면 2달. 아, 한 달 후에 지금 한 반 썼어요? 예, 반 예. 이상 썼어. 그러면 한 달이나 2달 사이에 그 책이 네. 나오겠는데 제목이 전두환 리더십을 배우라요? 리더십. 전두환 리더십. 예. 예. 그래서 여기 그런 40%막 이럴 때 막 IMF 직전인데 예, 예. 그 서울 올림픽도 막 유치하니까는 전부 반대야, 전부. 네. 어떻게 서울 올림픽에 가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아하. 그것도 이분이 그거 다 지하철 공사 만들고 그 한강 개발하고 예술의 전당 뭐 이런 거 다 올림픽을 위해서 예술의 전당도 짓고 미술관도 만들고 다 이런 거예요. 올림픽 그러니까.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그거를 반면 교사 삼아 윤석열 대통령이 코너에 좀 몰렸는데 전두환 리더십을 배우면은 좀 돌파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겠네요. 아유, 이 책을 제가 빨리 써가지고 좀 윤석열 대통령한테 좀 읽혔으면 좋겠다 하는 심정으로 밤과 낮으로 써요. 저 대통령실에 보내보시죠, 뭐, 그거. 제가 보내면 안 되고 이 대통령실에 보내잖아요, 예, 뭐를. 예, 예. 우리 많은 회원들이 뭐 글도 보내고 뭐 책도 네. 보내고 했는데 네, 그게 다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네. 그 인권 그면서 네? 어디요? 인권위원회? 예, 국가인권위원회. 권익위원회. 권익위원회. 예, 권익위원회. 글로 간다고. 왜요? 왜 글로 가요? 그러니까 옛날에 박정희나 이제 유경주 여사 같으면은 네. 옆에다가 그 민원을 저 산골대에서 우리는 밥을 굶습니다 하는 이런 편지까지 다 받아서 이렇게 챙겨주는 그런 비서관들이 따로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은 그런 국민의 귀를 열겠습니다 하면서 말로만 그렇지 무슨 다 보내면 권익위원회로 가고. 아이고, 더워지네. 에어컨 좀 켜주세요. 아유, 덥네. 이거는 어디 보건복지로 보냈습니다. 이거는 무슨 어디야 법무부로 네. 보냈습니다. 뭐 이런다고. 아, 야. 그러니까 이게 불통이라고. 그러게요. 윤석열 대통령이 하여튼 전두환 대통령의 리더십 책 나오면 좀 꼭 읽으셔서 전두환의 그 강점인 리더십을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저도 몰랐는데 이게 파고 보니까는 이야, 이거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예. 예. 네. 자,